요즘 많이 혼란스럽죠.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요. 자, 이럴 때는 정말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참 많은 또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만은 뭐 작은 분야도 괜찮고요. 또 큰 분야도 그렇습니다만 나름대로 다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데요. 자, 오늘 월요일에 책갈 피해 바로 그런 내용을 담은 책을 또 소개해 드린다고 하네요. 오늘 또 역시 안정환 작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책 준비해 오신 거죠? 자, 오늘은 전략의 신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수많은 전쟁에 관한 데이터를 분석해서요. 기업에서부터 개인에 이르기까지 전략을 짜서 생존과 성공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라고 합니다. 네.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손자병법과 전쟁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한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일단 손자병법과 전쟁론의 공통점과 차이점. 일단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어, 그러면은 예, 예. 아니 뭐 우리가 뭐 장수도 아니고 그 일반 그 독자들인데 예. 이 책이 과연 어떤 그 의미가 있을까? 이런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제가 사실 장교 출신이라 가지고 이런 책들을 음, 굉장히 좋아해요. 네네. 근데 또 밀리터리 또 예. 덕이신가요? 예, 그렇죠. 밀떡입니다, 제가. 네. 근데 쉽게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내가 장수도 아니고 음, 장교도 아닌데 이런 걸 뭐하러 알아? 음, 근데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갈등하지 않는 인간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갈등하지 않는 집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즉, 우리는 인간의 사회 속에서 집단을 이루는 동안에 개인과 개인, 집단과 개인, 집단과 집단이 모두 다 자신의 입장에서 이익을 위해 살다 보니 오해와 갈등은 필수적인 겁니다. 네. 그 속에서 대결과 협상은 반드시 존재하죠. 음. 따라서 전쟁이나 사회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책을 꼭 읽어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가지고 나온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지난주였네요. 그 트럼프 예, 이제 책을 이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그 책을 이야기하면서 인물을 얘기하면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하지 막말하지라고 했지만은 가만히 그 사람의 선거 전략을 보면 분명한 전략과 전술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일종의 연관된 또 그런 내용이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이제 굉장히 놀라운 게 그 음, 책이 제가 그 유튜브에 올렸는데 음, 조회수가 2천이 넘었어요. 네, 다른 책들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거로 봐서 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다는 것도 알 수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래요. 예, 자, 손자병법, 전쟁론, 이것을 비교 분석했다고 했는데요. 좀 예, 어떤 그 구성으로 예. 이 분석을 한 겁니까? 자, 우선 손자병법하고 전쟁론은 한마디로 말해서 동양의 대표적인 병법서고 전쟁론은 서양의 대표적인 병법서입니다. 그렇죠. 이 책 속에서는 둘의 차이를 체스와 바둑의 차이와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체스는 장기와 마찬가지로 중앙의 왕을 잡기 위해서 모든 희생을 무릅쓰고 진격을 합니다. 그렇죠. 아, 얼마나 효율적으로 희생시키느냐 하는 그렇죠.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왕을 잡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치 아메리칸 풋볼 같은 거예요. 네, 공을 들고 뛰잖아요. 그러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반면에 바둑은 중앙이나 왕이 없습니다. 아, 그렇죠. 모든 돌들이 다 똑같은 입장에서 그렇죠. 세력만 시작하는 가지고 거죠. 예. 싸우는 거죠. 전체적인 세력을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음, 이게 실제로 이게 미국과 일본의 전쟁에서 이걸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일본은 어떤 식으로 전쟁을 했냐면 수많은 섬들을 점령하고 간 거예요. 음, 그래서 미국이 쳐들어오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게끔 만들었던 거죠. 네네. 그런 반면에 미국은 어떻게 했죠? 핵폭탄 한 방으로 끝내버렸죠. 본진에 들어가서요. 본진에 들어가서 킹을 잡은 거죠. 음, 이런 식으로 그 미국과 일본의 전투 방식을 설명하면서 동양과 서양의 병법의 차이를 설명해 줍니다. 네. 물론 이것이 단순하게 설명하기 때문에 쉬운 거지만 이 서양의 전투 방식과 동양의 전투 방식을 입각해가지고 설명을 해준 거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나름대로 의미가 있네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알파고가 이제 나와서 많은 분들에게 충격을 줬었습니다만, 체스 같은 경우는 이 컴퓨터가 세계 챔피언을 이긴 건 벌써 상당히 오래되었어요. 97년도에 네. 딥블루시라고 불리우는 그렇죠. 컴퓨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둑 같은 경우는 네. 워낙 수가 무궁무진하기 네. 때문에, 그 바둑이 과연 그 영역까지 오를 수 있을까? 다들 이제 좀 회의적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 영역까지 아무튼 왔어요. 예. 아무튼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체스보다는 바둑이, 그러니까 동양이 서양보다는 훨씬 더 여러 가지 많은 걸 생각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었습니다만은, 예. 아무튼 뭐 결과적으로 컴퓨터가 그 영역까지 왔습니다만은, 예. 일단 동서양의 전략의 차이, 저자가 말한 것은 주로 어떤 부분들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 저자 송병라 씨가 말하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동양은 적과 나를 서로 죽여야 할 상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공존해야 되는 상대로서 생각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 전에 이제 서양 같은 경우에는 상대를 갖다가 굴복시켜야 되는 존재로 생각을 하고 한다는 점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서양의 전투하고 동양의 전투 자체가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의 전투는 협상 위주의 전투인 거고요. 서양의 전투는 힘을 과시해서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형태의 전투다. 네. 이것이 두 가지 굉장히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다른 게 왜 그러냐면은 손자병법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춘추 전국시대에 만들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양의 전쟁론 같은 경우는 그 1차 대전 직전까지 그 수많은 전쟁의 그 기술들이 합쳐져가지고 그렇죠. 만들어진 것 때문에 전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아무튼 뭐, 좀 개념이 큰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만, 하지만 또 분명한 것은 전쟁 아니겠습니까? 네, 뭐 인원이 일단 많으면 더 유리하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뭐 명분이라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그렇죠. 또 지형 지세로 활용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분명히 또 공통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공통점 중에서 한 가지만 뽑으라고 그러면 그것은 바로 보복 능력입니다. 내가 상대한테 이길 수 없다면 네. 상대를 힘들게 만들어야 됩니다. 당한 만큼 갚아준다. 당한 만큼 갚아주는 게 당한 만큼 갚아줄 능력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갚아주는 거는 나중에 문제예요. 그거 이제 바로 이제 억지력이라고 하죠. 그렇죠. 핵이라면 핵 억지력이라고 하고요.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냉전 때를 생각하시면 좋아요. 미국과 소련이 핵병기를 가졌는데 실질적으로 되게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 미사일을 한 발 만드는데 1조가 들어요. 네. 근데 사일로라고 그러죠. 미사일 발사구. 네. 그거를 만드는데 99조가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사일 병기를 가지고 한 기를 완성을 하는데 들어간 돈이 총 100조라고 그러면 네. 그 세트를 다 만드는 비용은 뭐 수경원이 들어가겠죠. 근데 미국하고 소련이 그렇게까지 한 이유가 뭐냐면 보복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싸웠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미국이 나중에 이제 달러를 통해 가지고 세계를 석유를 지배하게 돼 가지고 엄청난 자금력을 확보해 가지고 결국 소련을 압도해 가지고 소련이 망하게 되고 미국이 네.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죠. 근데 이게 자연계에도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생존 전략이기도 합니다. 상대방보다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없다면 최소한 상대방이 나를 건드릴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문제는 이러한 균형점이라는 게 잘못하다가는 공멸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은 꼭 알아야만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북한이 요즘 그 핵 개발을 이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이것도 역시 이런 측면에서 현재 북한 뭐 옳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전략 전술 따져봐서는 충분히 어느 정도 예. 그들이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 또 우리가 또 이해하는 부분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북한의 입장에서는 남한하고 싸워봐야 얻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재래식 무기는 이미 안 상대가 안 되니까.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국방비가 10배 이상 차이 나는데 어떻게 싸울 수가 없잖아요. 예. 그리고 전쟁 지속 능력도 안 되고. 그렇다면 차라리 핵미사일 하나 개발해가지고 미국하고 맞짱을 뜨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죠. 가성비가 좋죠. 가성비가 그들 좋고.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래야지 협상 상대로 나와주니까. 네. 그런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북한 입장에서는 전략과 전술을 활용하고 정확하게. 있다라고 좀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예. 것도 우리도 알고 그러면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일단 책 속에서 나온 전략은 좀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총 8가지 전략이 나옵니다. 이게 상반된 전략 카드를 통해서 상대방의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융합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상대가 약할 때 전공법은 그러니까 내가 체력이 세다. 그러면 전공법으로 가는 거고요. 내가 만약에 상대방이 굉장히 강하고 내가 약하다. 이럴 때는 변직 전략인 기회 전략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네. 허를 찌르는 거죠. 상대방의 또 전략을 모방을 하는 척 하다가 다시 뒤로 치는 허의 전략 같은 것이 있다고 해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체력이 강하면 호위 전략으로 가는 거고 네. 약하다면 비대칭 전략으로 적을 분열시키고 적의 중심을 파괴해가지고 적을 물리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글쎄요. 여기 이제 전쟁만이 아니고 여러 예. 가지 사회관계, 인간관계에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여지가 많이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좀 어떤 식으로 또 우리가 여기에서 좀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이 책을 읽으면 모든 사람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겠죠. 예. 이건 오해예요. 왜냐하면 전략을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백전백승의 기술로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전략은 져야 할 때 잘 지고 네. 이기더라도 피해가 클 거는 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인 승리를 이끌어내는 방법은 뭐냐면은 나도 안 다치고 네. 상대도 안 다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배우자와 백전백승하는 사람은 이혼하게 됩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직장에서 상사한테 백전백승하는 사람은 직장을 잃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예. 결국에는 상대도 다치지 않고 나도 다치지 않는 방법을 찾는 것이 궁극적인 이 책에서 말하는 전략의 최종점이 되는 것이죠. 결국은 그 동양적인
어떤 그 가치관으로 예. 많이 이제 들어왔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같이 사는 방법에 대해 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상생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예. 또 요즘같이 또 선명성을 따지는 시대에는 예. 야합으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자, 적절한 선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렇죠. 이 부분도 많이 고민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결국 집단 안에서 내가 판단해야 될 일들을 어느 선까지 자를 것이냐. 이것도 전략의 한 부분인 거죠. 그렇죠. 예. 예. 좀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좀 주로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전에 읽었던 그 전쟁론이나 손자병법 같은 것이 적을 이기는 기술이라고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 책에서 나온 얘기처럼 단순하게 적을 죽이는 기술이 아니라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면서 집단을 이루는 한 가지 방법이다. 네. 그러니까 집단을 이룰 때 그 안에 갈등이 생기잖아요. 갈등 해결의 기술의 한 가지 방법으로 전략을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네. 이게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런 그 전략과 전술이 무조건 적을 죽이는 기술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큰 조직을 못 만들었죠. 그렇죠. 왜냐하면 적을 다 죽였기 때문에 내 편 외에는 살아남는 사람이 없었을 거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또 상대방을 완벽하게 굴복시킬 수 있을 만한 무력의 차이라는 것은 사실 그런 경우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무력이 있다면 같이 공멸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인간이 세계를 지배하는 이유도 이런 어떤 전략적인 사고의 결과가 아닐까 그런 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제 방송 들으신 분들 오해하실까봐 이제 얘기합니다만은 북한의 핵을 제가 지지하는 게 아니고요. 전 분명히 반대합니다. 하지만 예. 그들의 입장에서는 전술 전략 측면에서는 그들이 핵이라는 것을 굉장히 표현가치 있다라고 보면서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라고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다시 한번 알아야 확인해야 될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왜 그들이 핵에 올인을 하는지 이 책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한을 상대하는 것보다 미국을 상대하는 게